대북 특사단이 6줄의 남북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김정은 한라인, 비핵화 의사표명, 북미 대화 용의, 그리고 남측 공연단의 평양 초청. 하나같이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만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라고 밝힌 대목이 중요합니다. 비핵화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는 불가능하죠. 한반도는 75년째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무려 75년 동안이나 유예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 긴 세월 동안 평화협정을 처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 예술의 단일팀, 한반도기, 동시입장, 응원단, 공연단,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남북 정상회담, 한라인, 그리고 북미 대화 모두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그동안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2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어렵게 찾아온 3번째 기회죠. 이 3번째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자. 이 기회를 방해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말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획기적인 뉴스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해보자 이 정도 수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대북 특사단이 가지고 온 보따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예. 일단 그 뉴스를 짚어주십시오. 네, 가장 큰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대북 특사단 역할을 했던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제 저녁에 밝힌 바인데요. 총 6개로 이루어진 특사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요즘 하도 뉴스도 많고, 예. 우리 눈길을 끄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만,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제 나온 뉴스만큼 큰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뉴스는 특정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여기 사는 모든 사람한테 다 영향을 미친 뉴스니까요. 여기 보면 정상회담, 3번째니까 그렇다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판문점이라는 단어가 남쪽으로 와요. 남쪽으로. 예, 네. 처음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에 오는 것은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시대에 이래 75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남쪽의 판문점에서 한다. 그리고 한라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한라인은 문재인, 김정은 다이렉트 라인이에요. 네, 이제 그것을 설치하고요. 남북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나마 예상됐던 사안인데 예상이 안 됐던 사안이 뭐냐면 물론 남측에서 한다는 거는 아마 이제 그 판문점을 넘어서 이제 그 군사병력을 넘어오는 장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거길 넘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굉장한 장면이 될 것 같고 예상치 못했던 건 뭐냐면 이제 비핵화 얘기예요. 비핵화 얘기. 선대 유언이다. 저희가 잠시 후 정세현 장관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되면 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 또 예기치 못했던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4월에 네, 한미 관련된 군사훈련이 군사훈련 있으면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그러면 미사일 또 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연기하자 말자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막 얘기했는데 군사훈련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정우영 실장이 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한 말을 전한 겁니다. 한미 훈련을 예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훈련을 재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죠. 핵전쟁 연습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한미훈련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김대중. 네, 2000년이었습니다. 네, 6.15 김대중, 정상회담. 김정일. 그 첫 번째 정상회담 때 이런 얘기를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해요. 만났을 때. 그 주한미군 주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아직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가지고 얘기하죠. 그 북한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보니까 주한미군 주둔이 동아시아의 이제 권력 균형, 세력 균형 안정에 기여하는 것 같다.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걸 찬성한다는 발언을 한 지가 벌써 17년, 18년 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아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한미훈련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정용 실장도 우리의 처지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알고 있고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큰 걸림돌이고 그보다 더 큰 걸림돌은 이제 비핵화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만나지 않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예상했던 큰 걸림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죠. 대단한 대반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그래서 반응을 바로 했어요. 네,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또 글을 남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과의 가능성 있는 진전, 대화에 있어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되지 않은 진전성이 있다. 이거 어떡합니까, 자유한국당.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은 이제 타겟을 트럼프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한테 유리하다. 예, 중간선거에도 유리하고 그렇게 판단했겠죠. 제가 작년부터 주기차게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해주자. 받도록 해주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가자. 예. 생각해보면 그 중동 문제 클린턴, 라빈, 아라파트. 그렇죠. 세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큰 진보를 이루면서 노벨 평화상을 3자 공동으로 수상을 했어요. 상상이지만 예. 이 문제가 잘 풀리면 정말 이상한 조합 아닙니까?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3인의 공동 수상도 가능한데 다 필요 없다. 트럼프 가져가라. 그거 가져가고 남북 문제가 여기서 해결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의미 있는 발언들 여러 가지로 또 쏟아냈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가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도 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자기 덕분이란 말이죠. 자기 덕분이란 말인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안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 방북했던 대북 특사단이 국정원장이 바로 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일 미국으로 방문해서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번 방북 성과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곧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도 이번 협의 내용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사단이 예, 뺑뺑뺑 돌고 오는 거예요. 다 뺑뺑뺑 돌고 오고 관련해서 저도 뉴스 보고 나서 이제 외신들 쭉 뒤져봤는데 굉장히 크게 보도합니다. 외신들이. 당연하겠죠. 지금 트럼프와 북한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전 세계적 보도가 있었으니까. 네, 지난해 9월에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중대한 반전입니다. 그래서 뭐 르몽드도 탑 기사고 웬만한 외신들은 다 탑 기사예요. 예, 미국 언론도 다 보도하고 있죠 지금. 예. 네,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또 CNN도요. 북한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했었는데 그것을 고려하면 놀랄만한 발표다라고 했습니다. 뭐 중대한 반전, 놀랄만한 발표, 중대한 변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반기지 않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일본이에요. 네, 재팬 패싱까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제 놀랍다 혹은 반갑다인데 일본은 당혹스럽다예요. 예. 당혹스럽다. 네, 관방장관이 직접 밝힌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지금까지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일본만 싫어하는 뉴스입니다. 현재. 사실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것이 아베 정권에 큰 도움이 되어 왔거든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제 자기들 없이 전 세계가 반기고 북한 문제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그럼 아베 정권의 지렛대 하나가 큰 지렛대 하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게 확실하고 게다가 이런 큰 국제적 이슈가 돌아가는데 일본이 빠졌잖아요. 예, 전혀 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재팬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한 2주 전쯤에 저도 하는 것 같은데 나오고 있고 예,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죠. 예, 조건부 합의에 불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했다라는 식의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조건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월세 계약서도 구석구석 조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장짜리. 조건이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협상이 당연히 조건이 있죠. 예. 무조건은 주인하고 노예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비판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하고 보수정당이 싸워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스 굉장히 큰 뉴스여서 좀 짚어봤고 잠시 후에 정세현 전 장관과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한 차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밝힌 바인데요.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건인 본건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으로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전 안보실장이 기각됐다. 예. 네, 두 번째는 아니고요. 정확히는 첫 번째 영장은 나왔었는데 구속적부심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영장은 또 그렇죠.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 영장 청구가 들어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현재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은요. 네,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무사가 대통령 비난 댓글을 단 민간인 누리꾼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신원을 파악했다라고요. 어제 KBS가 보도했습니다. 이에는 민간 포털 사업자도 동원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요. 또 기무사 문건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정치인이나 유명인이나 연예인이나 소위 이제 대중 영향력이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군의 보안방첩부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겁니다. 예, 진짜 국민하고 싸운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고 워낙 뉴스가 커서 이 사안이 잘 안 다뤄지고 있는데 묻히고 있는데 반역이죠, 반역. 예. 네, 군의 김관진 장관 시절이고요. 예. 또 기무사가 청와대에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고 기무사 문건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이걸 축소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사안은 잠시 후에 이정열 판사님이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예. 나올 테니까 잠깐 또 그때 어디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더니 잠이 모자라가지고 안 그래도 바람이 새는데 말도 떠듬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요. 정식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파면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이틀 더 긴 8일을 줬다라고 하면서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소환할 필요도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예. 제가 드디어 이번에, 나옵니다. 예, 제가 이번에 10년간 쫓아다녔는데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시는군요. 예. 혐의도 엄청 많아요. 예. 네, 어제 저녁 SBS가 꼽은 혐의만 하더라도요. 16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크게 특수활동 비수수와 다스 관련 횡령 배임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각종 뇌물을 받아 챙긴 의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이렇게 많을까요? 16개가 다 뭐죠?
어쨌든 이것도 좀 잠시 후 이정열 판사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여기서 시작됐다는 건 뉴스공장에서. 예. 라고 네, 저는 시사인도 보도를 같이 했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여기서 시작했다는 건 누구 겁니까?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올해 질문사항 마련해 주시고요. 자,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의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예, 대부분 들어본 혐의들입니다. 예, 전혀 되게 새로운 돈과 거- 관련되어 있는 혐의들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나온 뇌물만 해서 100억이 넘어갔어요. 뇌물만 해서 확인된 거죠. 네,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예, 무슨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의혹들 이런 거 다 빼고 뇌물로 직접 받은 것이 확인된 것만 100억 정도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심지어 거기에 2억 더 있다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2007년 대선 전후로 ABC 상사 회장 손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에 대표적 명소로 꼽히는 뉴욕 제과를 인수 운영했다는 회사인데요. 손 씨는 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웃긴 뉴스네요. 빵집 아닙니까? 굉장히 빵집. 유명한 빵집이었죠. 유명한 빵집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 체인점도 아니잖아요. 예. 재벌들한테 받았다는 게 아니고 물론 유명한 빵집이지만 강남역에 지금도 있나요? 전통적인 오래된 약속 장소 대명사였죠. 그렇죠. 여기에. 강남역 뉴욕 제과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지금은 없다고 하네요. 저희 PD가. 지금은 없는데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잖아요. 전국에 체인으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빵집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뇌물을 또 받았어요. 예, 돈을 건넸다고 인정한 손 씨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 부의장이 임명됐다라고 합니다. 그 대가가 아닌가 하고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통은 이게 무보수인데 왜 거기에 돈을 주고 갔을까요? 또 거기다가요. 부의장이 임명된 뒤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대가성이 있지 않았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자리가 가서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네, 지형유지라는 점을 가시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또 그러한 소위 스펙을 통해서 정치권에 진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자리죠. 민주평통이 이게 명예직 자리거든요. 예. 그것도 웃기지만 이 빵집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너무 웃기네요. 빵집에서도 2억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는 안 받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공과사가 분명하다고. 예. 친한 건 친한 거고 마음은 돈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다. 정말 빵집이 나올 줄이야. 자, 다음은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 주식 관련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금융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본인의 차명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누락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제야 하는 거군요. 예. 이거 뭐 10년 전에 했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조사하면 뭐합니까 이제. 네, 어쨌거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회장이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어제 뭐 대략 30억 정도의 과징금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때 차명으로 그때 확인된 것만도 4조가 넘는데 금융당국이 이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을 조사해야 돼요. 이때까지 뭐 했냐고. 삼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건 기적. 네. 다른 모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기적이 삼성에게만 적용이 돼요. 예. 이제 조사했다. 예. 그리고 예,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판문점이라는 단어가 남쪽으로 있죠. 와요. 남쪽으로. 예, 네. 처음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에 오는 것은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이래 75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남쪽에 판문점에서 한다. 그리고 뭐 한라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한라인은 문재인, 김정은 다이렉트 라인이에요.
네, 이제 그것을 설치하고요. 남북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나마 예상됐던 사안인데 예상이 안 됐던 사안이 뭐냐면 물론 뭐 남측에서 한다는 거는 아마 이제 그 판문점을 넘어서 이제 그 군사병력을 넘어오는 장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거길 넘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굉장한 장면이 될 것 같고 예상치 못했던 건 뭐냐면 이제 비핵화 얘기예요. 비핵화 얘기. 선대 유운이다. 저희가 잠시 후 정세현 장관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되면 뭐 핵을 우리가 가질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 또 예기치 못했던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4월에 네, 한미 관련된 군사협 훈련이 있습니다. 군사훈련 있으면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그러면 미사일 또 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연기하자 말자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막 얘기했는데 군사훈련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정용 실장이 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한 말을 전한 겁니다. 한미 훈련을 예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 훈련을 재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죠. 핵전쟁 연습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한미 훈련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김대중. 네, 2000년이었습니다. 네, 6.15 김대중, 정상회담. 김정일. 그 첫 번째 정상회담 때 이런 얘기를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해요. 둘 만났을 때. 그 주한미군 주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아직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가지고 얘기하죠. 그 북한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보니까 주한미군 주둔이 동아시아의 이제 권력 균형, 세력 균형 안정에 기여하는 것 같다.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걸 찬성한다는 발.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으로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전 안보실장이 기각됐다. 예. 네, 두 번째는 아니고요. 정확히는 첫 번째 영장은 나왔었는데 구속 적부심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영장은 또 그렇죠.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 영장 청구가 들어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현재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고 다음은요. 네,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무사가 대통령 비난 댓글을 단 민간인 누리꾼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신원을 파악했다라고요. 어제 KBS가 보도했습니다. 이에는 민간 포털 사업자도 동원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요. 또 기무사 문건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정치인이나 유명인이나 연예인이나 소위 이제 대중 영향력이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군의 보안 방첩 부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겁니다. 예, 진짜 국민하고 싸운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고 워낙 뉴스가 커서 이 사안이 잘 안 다뤄지고 있는데 묻히고 있는데 이 반역이죠, 반역. 예. 네, 군의 김관진 장관 시절이고요. 예. 또 기무사가 청와대에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고 기무사 문건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이걸 축소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사안은 잠시 후에 이정열 판사님이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예. 나올 테니까 잠깐 또 그때 어디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더니 잠이 모자라가지고 안 그래도 바람이 새는데 말도 떠듬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요. 정식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파면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이틀 더 긴 8일을 줬다라고 하면서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소환할 필요도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예. 제가 드디어 이번에, 나옵니다. 예, 제가 이번에 10년간 쫓아다녔는데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시는군요. 예.
혐의도 엄청 많아요. 예. 네, 어제 저녁 SBS가 꼽은 혐의만 하더라도요 16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크게 특수활동 비수수와 다스 관련 횡령 배임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각종 뇌물을 받아 챙긴 의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이렇게 많을까요? 16개가 다 뭐죠? 어쨌든 이것도 좀 잠시 후 이정열 판사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여기서 시작됐다는 건 뉴스공장에서. 예. 라고 네, 저는 시사인도 보도를 같이 했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여기서 시작했다는 건 누구 겁니까?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올해 질문사항 마련해 주시고요. 자,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예, 뺑뺑뺑 돌고 오는 거예요. 다 뺑뺑뺑 돌고 오고 관련해서 저도 뉴스 보고 나서 이제 외신들 쭉 뒤져봤는데 굉장히 크게 보도합니다. 외신들이 당연하겠죠. 지금 트럼프와 북한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전 세계적 보도가 있었으니까. 네, 지난해 9월에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중대한 반전입니다. 그래서 뭐 르몽드도 탑 기사고 웬만한 외신들은 다 탑 기사예요. 예, 미국 언론도 다 보도하고 있죠 지금. 예. 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또 CNN도요. 북한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했었는데 그것을 고려하면 놀랄만한 발표다라고 했습니다. 뭐 중대한 반전, 놀랄만한 발표, 중대한 변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반기지 않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일본이에요. 네, 재팬 패싱까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제 놀랍다 혹은 반갑다인데 일본은 당혹스럽다예요. 예, 당혹스럽다. 네, 관방장관이 직접 밝힌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지금까지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일본만 싫어하는 뉴스입니다. 현재 사실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것이 아베 정권에 큰 도움이 되어 왔거든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제 자기들 없이 전 세계가 반기고 북한 문제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그럼 아베 정권의 큰 지렛대 하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게 확실하고 게다가 이런 큰 국제적 이슈가 돌아가는데 일본이 빠졌잖아요. 예, 전혀 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재팬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한 2주 전쯤에 저도 하는 것 같은데 나오고 있고 예,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죠. 예, 조건부 합의에 불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했다라는 식의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조건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월세 계약서도 구석구석 조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장짜리. 조건이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협상이 당연히 조건이 있죠. 예. 무조건은 주인하고 노예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비판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하고 보수정당이 싸워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스 굉장히 큰 뉴스여서 좀 짚어봤고 잠시 후에 정세현 전 장관과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한 차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밝힌 바인데요.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건인 본건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이미 진언을 한 지가 벌써 17년, 18년 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아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한 명 훈련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정용 실장도 우리의 처지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알고 있고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큰 걸림돌이고 그보다 더 큰 걸림돌은 이제 비핵화 관련된 발언 등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만나지 않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 예상했던 큰 걸림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죠. 대단한 대반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그래서 반응을 바로 했어요. 네,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또 글을 남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과의 가능성 있는 진전, 대화에 있어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되지 않은 진전성이 있다. 이거 어떡합니까, 자유한국당?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은 이제 타겟을 트럼프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한테 유리하다. 예, 중간선거에도 유리하고 그렇게 판단했겠죠. 제가 작년부터 주기차게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해주자. 받도록 해주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가자. 예. 생각해보면 그 중동 문제, 클린턴, 라빈, 아라파트. 그렇죠. 세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큰 진보를 이루면서 노벨 평화상을 3자 공동으로 수상을 했어요. 상상이지만, 예. 이 문제가 잘 풀리면 정말 이상한 조합 아닙니까?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3인의 공동 수상도 가능한데 다 필요 없다. 트럼프 가져가라. 그거 가져가고, 남북 문제가 여기서 해결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의미 있는 발언들 여러 가지로 또 쏟아냈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가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도 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자기 덕분이란 말이죠. 자기 덕분이란 말인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안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 방북했던 대북 특사단이 국정원장이 바로 미국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일 미국으로 방문해서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번 방북 성과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곧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도 이번 협의 내용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사단 대북 특사단이 6줄의 남북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김정은 한라인, 비핵화 의사표명, 북미 대화 용의, 그리고 남측 공연단의 평양 초청. 하나같이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만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라고 밝힌 대목이 중요합니다. 비핵화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는 불가능하죠. 한반도는 75년째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무려 75년 동안이나 유예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 긴 세월 동안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 예술의 단일팀, 한반도기, 동시입장, 응원단, 공연단,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남북 정상회담, 한라인, 그리고 북미 대화 모두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그동안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2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어렵게 찾아온 3번째 기회죠. 이 3번째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자. 이 기회를 방해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말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획기적인 뉴스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해보자 이 정도 수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대북 특사단이 가지고 온 보따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예. 일단 그 뉴스를 짚어주십시오. 네, 가장 큰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대북 특사단 역할을 했던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제 저녁에 밝힌 바인데요. 총 6개로 이루어진 특사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요즘 하도 뉴스도 많고, 예. 우리 눈길을 끄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만,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제 나온 뉴스만큼 큰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뉴스는 특정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여기 사는 모든 사람한테 다 영향을 미친 뉴스니까요. 여기 보면
정상회담 뭐 세 번째니까 그렇다